안녕하세요. 우아한 언어 유희 강민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좀 바빴어요. 그래서 계속 영상을 못 찍다가 오늘 갑자기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려드릴 거냐 하면 난독증 아동 중재 중에 비단어 읽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일반 아동들이 읽기를 학습할 때는 굳이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비단어 읽기를 왜 난독 아이들한테는 읽혀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독 아이들한테는 왜 비단어 읽기를 해야 할까요? 일반 아이들이 읽기 학습을 할 때는 굳이 비단어 낱말을 소리내서 읽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독 아이들은 비단어 읽기, 의미 없는 그런 단어들을 읽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훈련에 넣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죠. 일단 우리가 읽기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것이 가능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런 이론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중 경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가 제시가 되었을 때, 눈앞에 제시가 되었을 때 그 글을 읽어내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면 특정한 어떤 고민이나 뭐 그게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와 연결되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앞에 뭐 사과라는 단어가 있을 때 저 시옷의 소리가 무엇인지, 기억의 소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통낱말로 일견 단어화해서 사과라는 단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글자이거나 또는 아주 음절수가 길거나 뭐 외래어 중에서도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지 않은 도시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한눈에 읽기보다는 뭔가 천천히 좀 그 주어진 텍스트들을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글자를 읽어내야 돼요. 한글이 워낙 유창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긴 음절의 단어여도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고빈도 단어라면 굳이 어떤 글자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바로 그 글자들을 읽어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 이런 거는 굉장히 긴 음절을 가진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빈도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한눈에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음절수가 레스토랑과 비슷한 정도의 개수만 가지고 있지만 고빈도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단어를 딱 봤을 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어떤 글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글자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음절 단위로 끊어 읽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음운 경로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경로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음운 경로를 거쳐서 지나가거나 또는 아주 고빈도 단어고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여서 음운 경로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의미 경로만 거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즉 바꿔 말하면 고빈도 단어이거나 또는 읽는 사람이 굉장히 읽기에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음운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의미 경로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됩니다. 하지만 난독 아이들은요 음운 경로를 잘 활용하지 못하죠. 이 친구들은 음운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증상인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글자를 봤을 때 글자가 어떤 소리와 연결되는지 자소와 음소를 연결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형태를 가진 단어들 중에서 비슷한 형태를 떠올리면서 예측해서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의미 경로를 너무 계속 활용을 하고 의문 경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글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보는 단어이거나 또는 저빈도의 단어이거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합의 글자를 봤을 때는 읽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의문 경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비단어 읽기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미 단어로는 의문 경로를 활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의미 단어여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거나 저빈도 단어거나 이렇다면 우리도 의문 경로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도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휘력이 많은 아이들은 분명히 자소음소 일치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낱말로 시각적으로 기억해서 읽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단어를 그냥 읽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마치 해독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또 새로운 어휘가 나오면 스트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타나도 잘 읽어내게 하기 위해서 비단어 읽기를 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독의 정확성과 해독의 자동화를 증진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도가 아이들한테 비단어를 왜 읽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요 비단어 읽기의 필요성이나 어떤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도 보여져요. 앞으로 또 다양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비단어 읽기가 왜 중요한지 또 얼마만큼 지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